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평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총평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드렸고 여러분 걱정할 것 없이 세계사 여러분 해오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욕심 있는 친구들은 계속 반복하시면서 인터넷 강의에 도움을 우리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항들을 보시면서 어떤 이제 대주제를 먼저 찾으세요. 나라가 뭐다, 왕조가 뭐다. 그럼 그 키워드를 여기서 찾으면서 그 왕조로 찾고 밑에서 그 왕조의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오답 키워드도 하나하나 뭐 다 제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 1번 문제가 이렇게 이제 고대 문명이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 힌트 유프라테스 강, 요것도 힌트고요. 하루에 위치한 우르 유적의 지구라트입니다. 뭐 교과서에 따라서 우르 이렇게 표시가 될 때도 있고요. 도시. 그 다음에 자 지구라트라는 일종의 이제 탑이죠. 신전 재단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지구라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수메르인 이제 수메르인은 이 지구라트를 만들 때 점토질 벽돌로 높은 기단을 쌓았다. 꼭대기에는 도시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두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강 이름, 그다음 지구라트, 수메르인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명이 뭐다? 그렇지, 메소포타미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왕을 파라오라 칭했다. 이집트,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나일강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자연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민족의 침입이 적은 편이었고 하나의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그에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침을 받았고 정치 편천이 잦은 편이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사다난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은 당장 어떤 미래의 또는 뭐 죽은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어떤 평안과 행복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현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서사시가 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하라파의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인더스. 4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자, 중국사의 상나라. 5번, 종법에 의한 봉건제를 시행했다. 이것도 중국사 선지죠. 요거는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들이기 때문에 이 정답만 찾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설 강의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오답 키워드들도 내가 어차피 세계사를 길게 갈 거라면 반드시 이 기회에 완전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끝냈고요. 2번 갑니다.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옛 시로 읽는 중국사. 자, 중국사 문제예요. 그냥 바로 이거는 자, 요 문제가 그래도 완전히 쉽게 이 나라를 찾는 게 완전히 쉬운 편은 아니었어. 그나마. 자, 나라가 망하는 것도 다 운세에 따르는 것인데 오나라 사람들 어찌 서시만을 원망하는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좀 중국사를 좋아해. 오나라? 위초고? 삼국시대인가? 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오나라가 아닙니다. 다음, 서시가 정녕 오나라를 망하게 한 거라면 월나라가 망한 건 또 누구 때문인가 해서 이제 뭐 5월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제시가 됐는데 내가 공부했던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왕조들이 아닌데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좀 혼동이 올 수가 있고요. 다음, 지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도로 내려오면 항상 이 법례가 그냥 가장 90% 이상 힌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5패, 그래서 진, 뭐 제, 초, 오, 월. 이때 오나라와 월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뭐다? 제후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즉 이것은 뭐냐면 이 5패, 5패자가 자신들끼리 어떤 약속을 했던 질서를 바탕으로 이 시대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다름이 아니라 뭐냐? 이게 춘추 시대죠. 그냥 넓게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다. 근데 이제 오페라고 나왔기 때문에 춘추 오페라서 이렇게 좁힐 수가 있는 거고 전국으로 가게 되면 칠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페가 분열을 하면서 자, 이거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워낙 다양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고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고요. 자, 그 앞 시대가 뭐겠습니까? 주나라죠. 주나라가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결국에는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는 호경이었는데 자, 오른쪽에 로양으로 옮기면서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전개가 쫙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1번 가볼게.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청나라 때 대규모 편찬 사업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모평에서 사고전서가 메인 문제로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 2번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이 뭐냐? 어떤 가문이나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뭐가 굉장히 이제 중시가 되었느냐?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인재를 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인재를 등용을 해서 그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결국에는 이제 통일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그런 경쟁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중시가 되었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문적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적 소양이 깊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그런 여러 큰 스승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고 그를 따른 여러 이제 일가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제자 백가가 활발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유가, 도가, 그 다음에 진나라의 통일을 앞당긴 법가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제자 백가들이 나타납니다. 3번 갈게.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다. 7세기 일본사가 되겠습니다. 야마토 정권에 있었던 어떤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 이런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향거리 선제가 시행이 되었다. 한나라 때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5번 교수법과 평준법이 실시가 되었다. 한나라 한무제 때 경제 통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답 정리했고요. 다음 문제. 3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흉노, 선비, 갈, 그다음에 강 이렇게도 있는데요. 북방 민족들이 화북에서 여러 나라를 세웠대요. 북방 민족들이 화북에서 여러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근대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족이 이제 정치의 주류 민족으로서 이렇게 한족 왕조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북방 민족들이 중국의 정치 중심 지역인 화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 밀려서 내려가죠. 자, 한족이 밀려서 내려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진이 남쪽으로 가서 건강을 도읍으로 삼아 동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진은 무너졌고 동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는 동진이 있었는데 곧 송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송 다음에는 제 다음에는 양 다음에는 진 이런 식으로 남쪽 조정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조라 부르고요. 자,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유목민족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선비족이 이제 북이란 나라를 세웠고 그 북쪽은 또 탁 정리를 했어. 자, 그래서 북쪽에는 북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북쪽 조정, 이거는 북조정.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진 거친 다음에 남북조 해서 이제 위진 남북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총평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자, 내가 이번에 2월 학평을 주제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봐라? 바로 3학년 거 선배들 거 문제 이제 구해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잘 풀리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자신감 가져도 좋다. 수능으로 바로 가도 좋다.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총평에서 드렸는데 그냥 또 거의 똑같은 지문이 여러분 그 6월 모평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보는 평가원이 주관했던 6월 모평에서도 똑같은 이런 거의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이동 그다음에 이제 위진 남북조 이렇게 이제 묶일 수가 있겠는데 자, 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았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기. 통일한 건 수나라가 이제 이 시기를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고요. 자, 1번 가볼게. 청명상하도를 그리는 화가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이건 송이야. 2번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다. 이거는 이제 원. 3번 시박사를 통해 교역하는 상인이다. 해상무역 담당 관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활발했던 당나라나 송나라나 원나라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번 희곡
서상기를 공연한다. 뭐 서상기, 비파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곡이라고 합니다. 원나라의 희곡. 자, 그래서 원 이후에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윈강 석굴사원을 조성하는 석공. 정답은 이제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우리 북조를 장악을 하고 있던,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북이도 이 불교를 굉장히 장려를 하면서 대규모 석굴사원들, 윈강, 룽먼 이런 곳에 석굴사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안에서도 북이와 관련된 선지 5번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동안에 많은 기출에서 이 윈강 석굴사원의 실제 모습을 실제 사진 가지고도 출제가 된 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교과서 같은 것들도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부처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지. 4번 가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자국에 외국인이 들어와 무역을 할 경우에, 자, 일단 무역과 관련된 거고 조공을 전제로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항상 이제 공무역을 기본으로 했으며 조공과 뭐 책봉 이런 질서를 중요시하는 나라다. 자국 중심의 이런 질서. 보통 중국이죠. 조공하러 오는 외국 사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무역 허가증, 증명서를 바탕으로 한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때 그 증명서가 감합이라고 해서 양 국가가 서로 이렇게 탁 맞춰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 바로 그냥 다름이 아니라 감합무역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감합무역. 이 감합무역은 밑에 거 안 보고 그냥 먼저 말해볼게요. 3학년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명의요. 일본사의 무로마치를 물어볼 때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나라는 뭐 이 외에도 감합무역 외에도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용이 많은 나라니까. 그런데 일본사의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99% 그냥 명나라와의 감합무역으로만 출제가 되거든요. 3학년 모평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왕조는 이제 명인 거는 찾았거든요. 방금 드린 말씀은 참고하시고, 자, 밑에를 봤더니 아하,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무로마치 막부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구를 단속하고 조국무역인 감합무역을 통해 이 나라와 교류했다. 명 이렇게 찾는 거지. 됐습니다. 1번 명나라는 이갑제를 시행했다. 정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창업 군주죠. 명나라 군주가 누구야? 홍무제. 태조 홍무제인데 이 홍무제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중요한 군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의 활동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에서 향촌 통치와 관련해서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갑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향촌 통치를 했다라고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만한 병용책을 실시를 했다.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관리로서 등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만주족 정부인 청나라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다. 이게 이제 유목민족의 어떤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의복 이걸 가리키고 있죠.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나라의 사례가 되겠고요. 4번 황소의 난으로 쇠퇴를 한 나라, 당나라고요. 5번 견융의 침입으로 로양에 천도했다. 주나라죠. 우리 아까 앞에서 2번 문제였나요? 자, 그거 풀었을 때 요 배경으로 춘추 전국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좋습니다. 자, 4번 끝. 5번 갑니다. 자,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도 중국사입니다. 중국사. 이거 중국사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의 난이라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의 난이 뭐냐? 일단은 3번인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3번 중에 핵심 인물이 하나가 있죠. 자, 그 핵심 인물이 오삼계지. 자, 그럼 오삼계는 출신이 뭐냐? 출신은 명나라 출신입니다. 명나라의 장수였단 말이야. 자, 근데 그때 명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무너졌는데, 자, 그 무주공산이 된 명나라에 그 이제 중국 땅에 누가 내려오는 거야? 만주족의 청나라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떤 명예 잔존 세력이나 이자성의 잔당이나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쉽지만은 않은데 그것을 도왔던 것이 바로 오삼계를 비롯한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착 들어올 수가 있었고 중국 전역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도와줬던 이 세력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준 게 번으로서 임명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인정을 했거든, 초반에는. 그런데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방에 이렇게 강력한 세력, 그것도 한족, 그것도 명나라 출신, 이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3번을 철폐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 자, 그게 누구냐면 강시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칭송받는 군주 중에 하나.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견제를 들어가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란까지 진압이 되면서 청나라가 비로소 안정기로 쫙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3번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나는 이러합니다. 독자적인 군사, 재정권을 갖고 있던 번의 존재의 위협을 느낀 이 군주가 번을 패할 것을 명하자 5.3개 등이 일으킨 반란이다. 자, 그래서 군주는 이미 제가 말하고 왔습니다. 강희제다. 그냥 메인 오브 메인 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사에서는요. 단독 문제 그냥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군주. 한때 이들은 쓰촨, 산시 등의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5.3개가 후난에서 고립되어 사망한 후 자녀 세력까지 모두 진압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안정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지. 자, 강희제입니다. 1번. 조용조 대신에 양세법을 시행했다. 자, 요거는 당나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안사에 난 이후에. 2번.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관학화했다.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무제. 3번.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연도도 이건 알아두시면 좋죠. 1689년 유럽, 영국에서는 권리장전이 통과됐던 그 해가 되겠습니다. 자, 강희제와 러시아 표트르 대제 때 시기고요.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4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파병을 하였다. 이거는 명나라 시기죠.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 원군을 보냈고 군주로는 이제 만력제라는 군주가 있지. 5번. 관리 선발을 위해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다. 구품중정제라는 추천 제도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관리 선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끝났고요. 6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뭐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기에 이렇게 네모난 신전이 있거든. 이게 이제 카바 신전이라고 합니다. 카바 신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어. 자, 여건이 되면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하죠. 이때 의식의 일부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바 신전을 7바퀴 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를 하거나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행을 지켜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 바로 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과 관련해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지. 1번.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분석한다. 굉장히 이제 엄격한 법 이제 적용 조항들이 있지만 그런 뭔가 잔인해 보이는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지. 자,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문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2번. 사자의서를 제작했다. 사자의서,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바로 내세관념을 중요시했던 이집트 내용이고. 3번. 카스트 제도의 성립 과정. 이건 인도사잖아요. 그렇죠? 카스트는 인도고요. 4번. 쿠란이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 그렇죠. 이슬람교의 경전인데 단지 이제 이슬람 신자들에게 이 쿠란이라는 것이 어떤 책, 그런 어떤 물건, 경전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요. 훨씬 더 커다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쿠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슬람과 쿠란.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자연을 찬미한 베다의 등장 배경.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베다가 바로 브라만교의 경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교가 앞에서 나온 선지 또 이 카스트 제도와 또 확립이 관련이 되는 것이죠. 자, 6번 종교사 이슬람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슬람이 여러분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쿠란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라마단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한다. 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 이런 것들을 건축에서 쓰는데 아라베스크 이런 문양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슬람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기시되는 동물, 먹지 않는 동물, 돼지고기. 그래서 이제 돼지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형태, 모스크, 그리고 모스크 건물에 아라베스크 문양을 썼다. 뭐 이런 정도로 이슬람교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들 나올 수가 있겠네요. 7번 갑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학자 이해 집. 와, 나는 정말 이게 출제자분들이 6월 모평 이제 3학년 6월 모평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2학년 것도 같이 내주셨나 싶을 정도로 형태도 똑같은 문항이 또 역시 3학년 모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물어보는 것까지 이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내시는 걸까요? 그럴 정도로 그냥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설 듣고 그럼 내가 또 이 세계사 문제 열심히 풀었고 이제 수능 과목까지 고려를 해본다. 또는 수능 과목으로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해설 듣고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진짜 몇 번 말하는 거지만 3학년 과목 가져와서 풀어보십시오. 적어도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도. 그러면 쉽게 여러분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똑같은 문항이 또 나왔는데 자, 이북에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하네. 유학자 2 비장한 표정으로. 작년에 황제가 이사라는 사람의 말을 일단 황제를 찾는 것이고 이사라는 핵심 관료가 있습니다. 말을 듣고 기술서 외의 책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서가 된단 말이죠. 모조리 태워버린다. 이걸 한자로 하면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서가 됩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죽이려 하더니 그러면 이제 갱유가 됩니다. 유학자를 탄압하고 묻고 이렇게 되면요. 자, 황제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우리를 탄압하려 하니 사상 통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분서갱유로 이 황제를 찾아라 라고 했지. 자, 이 황제는 진시황제죠. 뭐 진시황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세계사 공부할 때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가장 유력한 단독 문제 군주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제야. 1번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후 한때 들어오니까. 2번 팔기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후금으로부터 청나라. 3번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진시황하면 만리장성이지 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화에 함대를 파견했다. 명나라의 영락제. 5번 인공섬인 데지마를 이제 나가사키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부채꼴 모양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외국, 특히 이제 네덜란드와의 어떤 한정된 교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에도막부 이야기예요. 자, 정답 7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8번 갈게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토착 세력의 자치권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간접 통치하는 기미 정책, 뭔가 이제 말 고삐를 잡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는 탈라스에서 751년 이슬람 세력에 패했죠. 그래서 동서교류의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뭐 제지술이 서역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나라 어딜까요? 자, 기미 정책, 도호부.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한테 졌다. 이런 걸 통해서 당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까? 이때 이슬람은 아바스 왕조였죠. 아바스.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코 왕국이 한창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당삼체가 제작되었다. 당나라의 귀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당삼체라는 세 가지 유약을 주로 쓰는 도자기를 가리켜요. 정답은 1번. 만약에 문화사로 선지를 당나라를 또 쓰겠다라고 할 때는 200, 두보 이런 걸출한 시인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학에서 훈고학, 오경정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2번 갈게. 중림칠연이 활동했다. 이거는 이제 위진시대예요. 위진시대. 청담사상, 뭐 현실 도피적 이런 특징 따라오고요. 3번 공행무역이 성행을 했다. 이거는 광저우에서 이제 서양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이제 상인들이 존재를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청나라 때 나오는 모습이고요. 4번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후한말.
5번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 한 무제가 되겠습니다. 한 무제. 자, 이렇게 해서 8번 풀었고요.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왼쪽 사파가 있는데 사파는 그냥 이제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대 칼리프라는 표현이 핵심이네요. 그 칼리프는 알리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 자,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어. 그는 자신의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해. 자, 그래서 자, 여기 앞에 4대 칼리프까지 1대부터 4대 칼리프까지 그 이전에는 창시자 무함마드가 있죠. 자, 그래서 4대 칼리프 알리까지는 무함마드의 어떤 핏줄로 세습이 된 것이 아니라 왕조가 열린 게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이슬람에서요. 자, 이거가 지켜진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지. 줄여서 정칼이라고 줄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깨지는 건 곧 이 선출의 전통이 깨지고 지금 특정 가문에 의한 세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여기 지금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나온 거죠. 시리아 쪽에서 온. 자,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곳을 거점으로 한 나라가 우마이야고요. 그 우마이야는 이제 왕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이때 굉장히 이슬람이 팽창을 빠르고 넓게 했죠. 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4대 칼리프 차남 후세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무아위야의 아들 야지드는 위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카르발라의 발판에서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이때 거의 뭐 일족이 이제 학살을 당했었죠. 자, 이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슬람이 시아파, 이제 4대 칼리프 알리만을 추종하는 그 세력 시아파 떨어져 나왔고 대다수는 이제 수니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왕조는 우마이야거든요. 1번 맹한모국제는 여진족 금나라. 2번 데브시름의 제도, 이거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 다음 3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했다. 자,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는 이제 우마이야의 맞자가 들어가잖아. 여기도 맞자가 들어간다.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슬람 왕조들이 참 그 독특하게도 자신들의 어떤 왕조 명칭과 수도가 한 글자씩 꼭 들어가 있어요.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흥미롭다. 아바스의 바 이런 것들, 티무르의 르 이런 것들. 4.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정복된 건 이 앞시대 정통 칼리프 때 정복됐고요. 5번 셀주크 티르크한테 술탄 칭호를 부여했다. 이거는 아바스 때 이제 나타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었고요. 다음 10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난길이 힘들다. 가가 침략해서 수도가 카이펑이다. 수도 중요하죠. 카이펑이 수도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수도도 함락됐고 황제도 포로로 잡혀갔고 황제뿐만이 아니라 상왕까지 아빠까지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게 말일세 요를 멸망시킨 가가 우리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도가 카이펑인 이 주인공들의 나라는 송이고요. 그 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아빠랑 아들 이렇게 잡아갔던 그 나라가 어디가 되느냐? 12세기의 패자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을 가리킨다. 이렇게요. 갑니다. 1번 은허 유적을 남겼다. 상나라지. 2번 아구다가 건국했다. 정다, 뭐 아구다, 아고타, 아골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다양합니다. 일단 아구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헤이조쿄로 천도했다. 딱 봐도 그냥 일본사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고. 4번 밀레트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만 잘 내면 너네 종교 이슬람 아니어도 예배 허용하겠어. 그런 거거든요. 이거 오스만 제국입니다. 5번 가마쿠라에 막부를 설치했다. 가마쿠라 막부죠. 그러면 일본사. 자, 정답 찾았고 11번 갑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사 자료실입니다. 책을 보니까 사기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자, 근데 이걸 읽지 못하더라도 오른쪽에 사마천이 쓴 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기. 자,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 학평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 당시 군주가요. 한나라에서 이제 가장 셌던 한무제입니다. 걸출한 군주. 그러니까 오늘 한무제가 뭔가 메인 테마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 아니더라도 계속 나오고 있어. 오답선지든 이렇게 비하인드에 있든. 사마천이 이제 한나라가 항상 이 흉노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흉노한테 항복했던 장수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무제는 여기 나와 있군요. 이미 답정 너야. 이미 이제 이릉이 몹시 밉고 지금 다 처벌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이 사마천이 이릉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입장을 말을 했다가 그만 노여움을 사서 그 당시 이제 남성들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겨지던 형벌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궁형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치욕을 당하고 이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사기라는 이제 역사에 남는 불후의 역사서를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책은 황제들의 역사를 정리를 한 본기, 제후들의 세가 그 외 중요한 인물인 열전, 그 다음에 뭐 연표, 제도 이런 것들을 항목화해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역사 소설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라고 안 하고 이제 무제라고만 딱 나왔죠. 자, 한나라 1번. 도다이사를 창건했다. 일본입니다. 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2번. 일조편법을 시행했다. 명나라. 3번.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것도 명나라입니다. 4번.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한무제 문제죠 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무제 문제. 사마천이 메인으로 올라왔지만 사실은 한무제. 한무제 때 워낙 정복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우리 고조선도 이때 멸망했고요. 베트남도 멸망했고요. 그다음에 뭐 흉노에 대한 토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이 안 좋아졌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철은 국가가 사들이고 관리를 하는 소금, 철, 전매제. 그다음에 이제 앞선 문제에서 여러분 오답선지긴 하지만 균수법, 평준법 있었죠. 그것도 이때 나오게 되는 정책이 됩니다. 5번. 삼성육부의 통치 조직을 운영했다. 수나라, 당나라, 발해 이런 나라들이 되겠지. 자, 12번 가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예수회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예수회 선교사, 예수회를 만들어낸 에스파냐 출신의 로욜라라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파견이 되죠. 주로 중국이지. 이때 언급되는 게 두 명이죠. 보통은 마테오 리치 아니면 아담 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테오 리치는 명테오 리치, 그러니까 즉 명나라 때 활동을 활발히 하고요. 아담 샬은 청나라 때 이제 활동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읽어보니까 명나라 만력제, 우리 임진왜란 때 원금 보내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을 받아가지고 베이징에 성당을 세우고 포교를 합니다. 또한 크리스트교로 개종한 학자인 서광계와 함께 기하학 서적인 기하원본을 번역하고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기술의 정점인 일종의 세계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의 시야를 넓혀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제목은 고려만국 전도. 정답은 5번입니다. 마테오 리치고요. 정말 많이 나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1번. 귀거래사를 지었다. 도연명, 위진남북조 시대, 현실 도피적. 2번. 만엽집을 편찬했다. 일본 나라시대. 3번. 수시력을 제작했다. 원나라 때고요. 4번. 오경정의를 저술했다. 이거는 공영달, 당나라 훈고학의 집대성. 자, 13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이고요. 밑줄 친 이 시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갑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량과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하면서 경제 중심지가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뭐 정치 중심지다, 그런 화북 지역이고 경제 중심지다, 그럼 이제 창장강 하류거든, 하류. 자,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중상류 지역이 곡창지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류였는데 하류 쪽은 어떻게 되느냐, 상공업. 그러니까 이제 하류 지역이 항상 경제적으로는 가장 앞서가니까 예전에는 곡창지대고 상공업 발달하니까 상공업지대로서 앞서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식량 생산이 중류, 상류로 올라가는 거야. 명나라 거치면서 주로 중류, 청나라 거치면서 주로 상류. 그러니까 즉 요것은 명청 시기에 걸치는 거야. 명청. 이에 따라 수저우, 항저우 등 대도시가 발달했고 각 지역마다 소규모 시장, 정기시가 번성합니다. 또한 상업 발달로 산신이 휘저우 상인이니 대상인 집단이 활동하게 된다. 이 대상인 집단, 이것도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명청 시대를 가지고 푸는 거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명청 같이 가요. 기억, 상인들의 어떤 동업조합, 동향인 조합, 이게 공소와 회관이에요. 정답. 니은, 반량전으로 화폐 통일된 거 진나라야. 안 되지. 그러면 디귿, 감자와 옥수수 등의 외래 작물이 순차적으로 쭉쭉 들어오거든.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리을, 강남 지방에 신품종인 참파벼, 이거 되게 빨리 자라서 생산량 증대에 기여를 하거든. 요거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자, 13번 됐고요. 14 갑시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우표는 여기 보니까 몽골리아라고 써있기도 한데, 몽골리아, 이거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냥 몽골이야. 근데 뭐 그거 더 몰라도 되겠는데요. 칭기스칸 뭐 몽골인 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자, 근데 칭기스칸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손자인 다른 사람이고요. 그의 함대를 기념하기 위해 발매됐다. 툴루이 일가의 몽케가 사데칸에 선출되었으나 남송을 정벌하다 죽자. 그러니까 중국 한족인 남송을 정벌하진 못했단 말이야, 이때는. 근데 이 사람이 오데칸이 되었고 그가 수도를 대도로 정했으며, 자, 이 대도가 어디냐? 베이징.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지. 자, 대리와 남송을 멸망시켰다. 남송이 드디어 멸망이 됐는데요. 1279년입니다. 자,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고려와 연합해서 일본의 원정군을 보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군주는 누가 되느냐? 쿠빌라이 칸이야. 오히려 칭기스칸보다 더 잘 나오는 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 자, 쿠빌라이 칸. 이 주제도 3학년 모평에 쿠빌라이 칸 주제가 있었지. 자, 1번 군기처를 설치했다. 청나라 옹정제. 2번 안사해난을 진압했다. 안사해난 자체는 이제 당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지. 발발한 거는 당 현종 때고. 3번 국호를 원으로 바꿨다.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이거 송나라와 요나라 간의 관계입니다. 5번 전국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됐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이었고요. 15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신종은 즉위 후에 왕안석을 조정에 불러들여서 개혁의 책략을 물었다. 왕안석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송나라야. 자, 왕안석은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서 신종을 도왔고 그 결과 청묘법, 모역법, 보가법 등이 시행이 되었다. 아하. 그러나 이 개혁은 다수의 관료와 대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혁들이 뭐냐면, 큰 틀부터 말할게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개혁은 나라를 다시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개혁이고요. 자, 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3학년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이 개혁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이나 이제 소상인들이나 이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뭐 낮은 이율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 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보가법, 뭐 보마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 건데, 자, 큰 틀은 부국강병인데 왜 이런 개혁을 부국강병을 하고자 했느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국방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려고 한 거거든요. 자, 왜 그런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됐느냐? 그게 이 밑줄 친 개혁의 배경이 정답으로 되는 거겠죠? 찾아봅시다. 1번.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다. 뭐 수나라가 가장 대표적이고 당나라도 이제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송나라 때는 없으니까 고구려가. 2번 교초난발로 물가 폭등한 거는 원나라. 3번 영제거 등 대규모 토목사업. 이게 이제 대운하의 명칭입니다. 이 영제거가. 요거는 수나라. 4번 거란과 탕구투족의 서하. 이들의 위협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그래서 군사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국방력도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국강병하고자 했다는 거지.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진승과 우광의 난을 비롯한 반란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제 사후에 벌어진 반란. 자, 이제 16 갑니다. 가에 들어갈 국가로 옳은 것은, 자, 알고리즘의 유리.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것도 네, 이제 3학년 모평 주제로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말이죠, 이게.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의미하며 그 어원은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알콰리즈미는 인도의 수개념과 십진법을 대중화시킨 인물로 대소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우마이야 왕조, 앞에서 우리가 우마이야 왕조 풀었죠. 그쵸? 칼리프가 세습이 되었다.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다. 앞에서 문제 나왔잖아. 그걸 무너뜨리고 등장한 가가 아바스입니다. 아바스도 바자 들어가는 바그다드를 수도로 했죠. 자, 바그다드 나왔지? 도서관인 지혜의 집에서 활동했다. 자, 그럼 아바스입니다. 이거 문제가 뭐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아바스고 오답은 다른 나라 이름들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뭐 여러분들 뭐 항상 이제 수능까지도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에 도서관을 운영했다. 파르티아 최근에 이제 수능으로 정답으로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란계 민족이 세웠다. 수도는 크테시폰이다. 그 다음에 중개무역 잘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고요. 자, 이란 지역의 사파비, 수도는 이스파한, 시아파 국가고요. 오스만 제국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제 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갈게요.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뭐지? 엽서입니다. 자, 누구누구야 안녕? 나는 페르세폴리스에 와 있어. 힌트는 일단 다 왔고요. 이곳은 다리우스 1세, 가장 중요한 군주. 그래서 이 제국은 뭐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페르세폴리스. 자, 이곳의 건축물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등 여러 지역의 양식이 혼합돼 있어.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폐허가 되고 말았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한테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게 기원전 4세기에 멸망을 했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내일은 슈슈타르 관계시설에 가보려고 해. 또 소식 전할게 라고 하면서 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아시아. 1번. 예니체리를 창설했다. 자,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이라고 하죠. 군주를. 그 술탄의 친위 부대 예니체리, 바로 오스만 제국을 가리키고요. 2번 티마르 제도, 요것도 오스만 제국 제도입니다. 3번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 요것도 오스만이거든. 이렇게 그 한 나라가 오답 선지로 쫙 깔리는 사례는 실제로는 이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수능으로 갈 때는 이럴 사례는 없어요. 자, 이것도 오스만이고요. 다음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차례 언급됐던 우마이야 왕조 때 이야기야. 우마이야 왕조 때 이베리아 다 휩쓸었지. 자, 5번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 이제 전국에 총독들을 파견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또 견제하고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는 왕의 눈과 귀를 이렇게 라고 칭해지는 감찰관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면은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뭐 요거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와 이제 사르디스 이런 이제 도시의 길을 잇는 왕의 길, 이거 나올 수 있지. 왕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지점에 역참. 이게 역참이 몽골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역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로는 또 뭐가 있을까? 조로아스터. 그 다음에 그리스랑 싸운 적 있어요? 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이런 것들.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기원전 4세기에 무너졌지. 자,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문제였습니다. 다음 18번. 자, 밑줄 친 이 왕조에 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5대 19의 혼란 속에서 후주의 무인 출신 조광윤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너무 쉽죠? 자, 일단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라가 황소의 난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았던 주전충이란 자에 의해서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제 5대 19로 가죠. 5대 19 시대라는 시기를 거치는데 이때 이 5대 중에 마지막이 후주란 나라였고 이 후주의 무인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 18번에서 찾고자 하는 건 송나라야. 자, 그는 문제 읽을게요. 지방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절도사의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했다.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당나라의 사례도 있고 본인 또한 후주의 무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새로운 나라 세운 거잖아. 후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알지. 병권이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송나라 하면 이제 대표적인 컨셉입니다. 또한 수도 방비, 대외 정보를 담당하는 중앙군 강화하고 이를 황제에 직속시켜 군사권을 장악했다. 조광윤 송나라입니다. 자, 1번. 과거 제도에 전시가 정리됐다.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를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요. 정답입니다. 1번. 2번. 소설 홍루몽이 민간에 유행했다. 청나라 이후. 청나라 때 조설근에 의해서 쓰여진다. 3번. 농정전서나 천공괴물. 이거는 이제 농정전서는 농서고 천공괴물은 이게 산업기술서거든요. 어떤 도구, 뭐 기계 이런 거 만드는 거. 자,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거든. 그래서 이런 실학서들이 나온 건 명나라 때 특징이고요. 4번. 대진 경교, 이 크리스트교의 일파인 경교가 들어옵니다. 이 중국 비가 건립됐다. 당나라 때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을 때 나오게 됩니다. 5번. 이백이나 두부와 같은 시인이 활약했다. 이거 당나라 마찬가지. 자, 19번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건국과 발전. 10세기 전반 야율시, 야유라 보기가 건국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나라예요. 거란족에. 이게 이 건국자 이름들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앞선 문제에서 금나라 찾는 문제 있었죠. 그때 정답이 뭐야? 건국자 아구타잖아. 아구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다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고유 문자도 쓰고 자신들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복한 지역의 한족들 있지. 그 한족들은 그들 한족식 통치를 이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중 지배 또는 뭐 이원적 통치 체제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이원적 통치 체제. 유목민과 농경민을 나눠 다스렸다. 자, 그 다음에 발해를 또 멸망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해와 함께 동족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고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태조 왕건이 말을 하죠. 이 거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배척을 하게 되죠. 적대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지배 체제가 여기 나왔는데요. 이거 노트 이제 손글씨 느낌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북명관제, 남명관제 해서 이제 거란족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자, 1번. 지정은제를 실시했다. 요거는 뭘까요? 청나라의 조세제도가 되겠습니다. 은으로 납부하는 거고. 2번.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이게 정답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베이징 일대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 연운 16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두고 송과 고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가 굴복을 했던 거고요. 3번. 몽골의 제국에 부흥을 내세웠다. 요거는 티무르. 4번. 위초고 3국으로 분열됐다. 이거는 이제 한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죠. 5번.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답선지로 나왔던 나라입니다. 바로 아시리아. 자, 수고 많으셨고 대망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께서 PT로 띄운 이 그림,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은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이동하는 다이묘 행렬의 모습입니다. 끝. 산킨코타이 제도. 그냥 이게 이 에도 막부의 전근대사 내용 중에서 랭킹 1위 키워드예요. 이 에도 막부, 우리가 이제 어떤 체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막번 체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도쿄인 에도에 뭐가 있다? 쇼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유력한 대영주들 다이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쇼군 입장에서는 다이묘가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면 굉장히 위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이묘들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자,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와 중앙의 교대로 거주하도록 하고 그 가족들을 또 볼모로 잡아두게 합니다. 쇼군이. 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쇼군을 아련하도록 올라오게 한답니다. 근데 이 행렬을 구성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막대한 재정적 소모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묘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부는 뭐다? 에도막부다. 자, 그러면 이 에도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해보자. 1번, 견당사 파견이 되었어요. 수나라나 뭐 당나라나 이런 곳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물을 배워오도록 하는 건 뭐 야마토 정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도 있었고, 헤이안 시대까지 가다가 9세기 때 중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도까지는 오지도 못하는 거지. 2번, 난학 괄호치고 란가쿠가 발전했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서양 문물과 학문을 가리킵니다. 요거는 정답인데요. 에도막부 때. 자, 이 에도막부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표현 쓰죠. 쇠국가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크리스트교 포교 금지시키고요. 자, 하지만 서양 문물을 어쨌든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고 교역을 주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와는 나가사키, 아까 우리 선지에서 있었죠.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통해서 거기에서 네덜란드와 교역을 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학문, 이것이 바로 난학이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만약에 이제 문화사가 에도막부가 문화사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학문으로는 난학이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는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조닌 문화라고 하고요. 조닌 문화를 대표하는 게 이제 가부키라는 공연, 그 다음에 채색 목파나 우키요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지. 자, 등등등. 자, 3번.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건 7세기 말 이미 사용이 됐고요. 4번.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가마쿠라 막부. 5번.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다. 쇼토쿠 태자, 야마토 정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사 문제로 이 6월 학평 세계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평부터 이렇게 메인 해설까지 오면서 둔 주안점, 오답선지라도 철저하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내신 시험으로도 변형될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시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3학년 모평 평가원이 수능을 내는 그 기관이 주관하는 문제와 굉장히 주제의 중복이 많았고 심지어는 문제의 어떤 형태까지도 흡사했다. 자,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세계사 2학년 때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소신껏 밀고 나가시면 여러분 3학년 때 수능 과목으로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학평 마무리를 하겠고요. 나중에 9월 여러분 시험 또 열심히 보시고 그때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